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유니드의 두 번째 시간으로 회사를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사 내용들은 전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년에서 21년 우리 증시가 좋던 시절에 유니드도 같이 많이 올라와서 대략 2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조정 후에 재상승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일 겁니다. 일단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만한 반응은 야, 이런 주가 상승은 좀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안 올랐을 때 샀으면 마음이 다소 편하긴 했겠죠. 과거에는 이익이랑 주가 배당이 그래도 유지는 되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4%를 조금 넘게 찍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동안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줍줍을 했으면은 짭짤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에는 또 시장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때 나름의 이유나 설명이 나오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과연 그때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유니드가 과연 눈에 들어왔을지는 다소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시장 망하고 인류도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손이 나가신 경우는 흔치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샀으면은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가 괜찮았던 건데, 또 그 과정에서 주변이랑 많이 비교를 했겠죠. 옆에서 슬라슬라 테슬라다, 2차전지 메타버스다, 4차 산업 유망주, 공중 3회전 난리 치니까 너 아직도 이런 거 하니? 이러면은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간 안 가던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된 배경은 결국 매출의 성장과 이익의 성장이었다는 거죠. 자, 이미 등산을 하고 주가가 내려온 게 부담스럽다면은 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컨센서스는 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이익이 늘면은 주가가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지 구조를 봐야겠죠. 자, 사업의 구조는 화학, 보드, 해사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이익 레벨이 올라선 것이 주로 21년도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때 두드러지는 변화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은 가공 목재 쪽하고 해외사업부 쪽이 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주로 보는데, 그렇다고 기초화학 부분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냐?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뭔가 깔고 가는 구조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자, 매출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기초화학 쪽 10수년간 봤을 때는 크게 성장한 일이 드문 사건이니까 Q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오르는 걸 거고요. 마진 위주로 봐야겠죠. 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공정,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을 만들 때 처음에 염화칼륨단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기분해를 하고 농축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염소도 나오고 이것저것 제품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P고요, 이게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의 스프레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염화칼륨이겠죠. 가성칼륨이 원료가 되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공시마다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어디서 샀는지도 적어놓기도 하는데, 캠퍼텍스라는 회사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 회사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100% 전량 수입을 해오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대량 구매를 하겠죠. 자, 이 과정을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염화칼륨, 원재료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러시아와 벨라루스 쪽에서 나오는 게 전세계 수출의 4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끊긴다 그러면은 일단 유럽 쪽 애들이 생산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주목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과 염화칼륨의 갭을 계산을 해가지고 회사의 기초화학부의 GPM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스프레드는 조금씩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매출이 늘어나니까 절대적인 이익은 좀 늘어났죠. 근데 이익률은 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향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이렇게 빠질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재료의 폭등이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회사의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3년도에 러시아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 업체인 우랄칼리의 카르텔 사태로 인해서 염화칼륨 가격이 꽤 올랐다가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사이익 수혜주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반대죠. 단순하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사들의 공급 자체가 막 멈춰버린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혹자는 탄산칼륨을 못 뽑아내면 비료값이 폭등을 할 거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유니드가 수혜주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염화칼륨을 조달하는 거랑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실제로는 저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산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캐나다 애들이 뭐 헐값에 팔아줄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럽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변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요새는 다른 용도로 제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글로벌하게 CO2,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목표를 세워놨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존 제품이 뭔가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CO2를 포집할 때 흡수제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 비중이 한 20% 되는데 이 CCUS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거에서 가성칼륨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면 탄산칼륨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공정 자체가 포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도 뭐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술 개발 중이고 펄럭펄럭 이걸 만드는 유니드가 점유율도 뭐 높은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니드 캐파 증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에서 아직 인허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계속 지어갈 계획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원재료 땅에서 일단 스프레드 계산했을 때 악영향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요소들은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떠드는 친구들 말대로 경쟁사는 뭔가 제품 못 뽑아내고 유니드는 제품값 폭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다 누리고 그럼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죠. 자, 다음은 가공목재 부문입니다. 여기가 안 좋다가 회복을 했잖아요. 여기는 MDF, 중밀도 섬유판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재목과의 좁아진 스프레드가 목재가 올라오면서 조금 가격 인상되면서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목재가 급등할 때 제품값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목재가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중이죠. 추정된 스프레드보다도 실제 이익이 더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는 아마도 이 조금 더 벌어진 부분을 감안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회사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MDF 시장에 조금 문제가 있죠. 코로나로 여러 공급 체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수입산 MDF는 지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을 했고 한 달 새에 15%에 두세 번의 가격 인상을 했다. 수입산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거야. 약간 회사 입장에서 팔 때 유리해지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을 좀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차기 대통령께서 주요 공약으로 건설, 신규든 재개발이든 엄청 하겠다 말을 해놨잖아요. 해놓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MDF 써야 될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인테리어 시장 해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올해도 어느 정도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수요는 있을 거니까 끌고 갈 수 있겠죠. 오히려 힘든 거는 가구업체들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부를 보겠습니다. 칼륨 쪽 스프레드는 국내나 중국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은 여기가 유독 더 GPM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선되는 폭이 컸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품 공정상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독극물, 염소 때문입니다. 글로벌 염화수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이게 해외 부문 GPM과 같이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옆은 중국인데요. 여기도 가격이 견조합니다. 이거 옛날에는 처리한다고 적자였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미운 자식이 돈 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성소다의 가격이 부진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몇 년간 부진했거든요. 요 구간인데 러시아 카르텔 깨지고 원자재 박살났었지만 보통 뒤에 제품 가격도 같이 따라서 좁아진다고 했었어요.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빠지니까 영산 애들 같은 경우 셧다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셧다운 하죠. 그러니까 이 부산물로 나와야 되는 염소가 안 나와. 공급에서 안 나오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거기다 PVC 건설 수요까지 지금 같이 곁들여주니까 강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단기간에 수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업체들 가동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화학 쪽에서 스프레드 조금 줄거나 유지, 목재 늘고, 해외 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총체적으로 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서 떠드는 대로 화학이 혹여나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은 단기간 더 날아가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신형에서 나온 탐방 노트를 보면은 1분기 때 전분기 대비 60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소멸한다고 하고 기초화학 쪽 희망회로 돌린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경쟁사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동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우리가 훨씬 좋음. 그리고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인데 작년에도 물류비가 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들었다. 올해 하반기 때쯤에 운임이 좀 꺾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뭐 곱들끼리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풀 가동 중이라고도 코멘트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22년도 컨센서스 매출 1.4조에 영업이익 2200억 자원 났다. 그러면은 시총 감안했을 때 POR이 한 4배 정도니까 뭐 그간 평균 감안하면은 한 20% 정도는 미니멈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고, 주가 튈 때 8배에서 10배까지도 찍은 적이 있었죠. 탄소 모시기로 좀 떠들어주면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 DPS는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였으니까 올해도 올려주면은 한 2,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줄어든 배당 성향마저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혹시 모를 뭐 가능성은 낮지만 폭탄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장님 일가의 의중에 달려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봤거든요. 현재는 이제 배팅 구간이죠. 크게 가려면은 기초화학이 좀 더 좋아야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없더라도 보드랑 염산 쪽에서 YOY로 조금 더 나올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방은 다소 제한적일 것 같고, 말한 대로 잘 튀면은 꽤 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곧 1분기 어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